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 영공 침범의 기계 오작동 때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가 돌연 말을 바꿔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연합훈련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혹은 일본의 입장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고 한국은 억지 차원에서 분명히 대응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소식,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이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 발칙한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영공 침범에 대해서 입을 싹 닫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뻔뻔하다 막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뭐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차석 무관이 이렇게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 영공 침범 의도가 없었다며 기기 오작동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한 자료를 한국에서 넘겨주면 진상조사도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웬일로? 러시아가 원래 좀 뭐 그렇잖아요. 국제적으로 무슨 뭐 일이 생겼을 때 실수든 잘못이든 좀 인정을 잘 안 하는 나라인데요. 이게 성격상. 어쩐 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가 기기 오작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까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또 바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 영공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또 바꿨다는 기사가 떴네요. 자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럼 가만히 있는 비행기에다가 우리 영공도 아닌데 우리 군이 무슨 사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정말 가만히 있었겠어 댁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아니 한국 영공도 아닌 곳에서 한국 이 비행기가 갑자기 와서 막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러시아 가만히 냅뒀겠어요? 그죠? 먼저 난리가 났겠지. 근데 이건 글쎄 뭐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정부에서는 이건 사실 왜곡이다. 명백히. 우리 영공을 침범한 증거도 이미 다 마련돼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러시아가 이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왜 대체 말을 바꾼 것일까?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일단은 처음 유감 표명을 했던 그 러시아 대사관 차석 무관이 완전히 무슨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죠. 아니 자기들이 영공 침해를 안 했는데 영공 침범을 했다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올 이유는 절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 기계 오작동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영공 침범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지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감을 표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말을 바꿨냐? 만약에 정말 그 러시아 대사관 차석 무관이 이야기한 그대로 정말 기계 오작동에 의한 실수였다면 러시아는 일종의 지금 그 훈련 자체가요. 한미일을 겨냥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중국과의 그 연합훈련이었잖아요. 연합훈련 비행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쪽팔리는, 비속어로 얘기하면 이제 쪽팔리는 나쁘끄러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 자기들이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을 뒤늦게 의식해서 공식 입장으로 부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 정부에 한국 영공 침범한 거 실수다. 뭐 유감 표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준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 똑같이 러시아 정부에 항의를 했는데 일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만 너네 영공 침범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비슷한 뉘앙스의 그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독도를 공식적으로 한국 땅임을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독도를 둘러싼 지금 이 한일 분쟁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의 영유권을 공식 지지하는 쪽으로 비치게 될 가능성을 이제 뒤늦게서야 러시아가 인지를 하고 유감 표명을 거둬들인 것이다. 그 말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사실, 또 그리고 우리 공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경고 방송, 그리고 차단 비행, 또 경고 사격까지 했다는 사실이 다 지금 명확하게 근거로 다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같은 진실 공방은 진짜 뭐 알고 넘어왔니 완전히 뭐 이런 것들은 진상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측에서도 우리 측에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진상 조사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명징하게 나와 있는 증거들로 우리 측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두 차례나 이렇게 한 7분 동안 침범을 했을 때 우리 공군이 즉각적으로 나서서 정해져 있는 그 매뉴얼 절차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덕에 그 뭐 5시간이나 지나서 뒷북으로 우리 다케시마 침범하지 마 이렇게 입장을 냈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 영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우리 군이 제대로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준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됐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그 영공 침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군에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하고 했을 때 CNN 등 외신에서도 다들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한국이 경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다들 타이틀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아니 한국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한국군이 대응을 한 거죠. 아니 일본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군이 대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아슬아슬한 순간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어쨌건 영공을 침범해오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 군에서 잘 대응한 것은 분명히 보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빈틈없이 잘 대응했던 게 분명히 보이고 지금 뭐 러시아가 처음에는 유감 표명을 했다가 입장 바꿔서 영공 침범했다 안 했다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우리 정부에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에게는 뭐 이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부인도 사과도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아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상당히 뻘쭘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나온 기사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중예술이 탑 기사로 잡혀있던데요. 보이시나요?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가서 한국이 분명히 대응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신임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현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다. 한국 영공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명백히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임을 또 그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이 매우 적절했음을 제대로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이 에스퍼 장관이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뭐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기자가 질의를 하자 향후 한국과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에스퍼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 우리 군이 대응을 매우 적절하게 잘 했고 또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 입장을 제대로 피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요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게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말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는 지금 전통적 우방국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 없고 우리 우방국인데 왜 일본에게 왜 그러는 거야 이 생각밖에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무튼 전통적인 우방국에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냐, 왜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리지 않았냐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무슨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정부가 계속해서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눈 감고 보셨나? 그 일베 이런 데서만 기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영공 침범하자마자 우리 군이 매뉴얼 따라 경고 사격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죠? 뭐 아예 격추를 시켰어야 되나? 경고 사격이 아니라? 그 정도는 했어야 러시아에게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초계기가 우리 군이 함정을 완전 위협적으로 이렇게 비행하고 해도 일본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던 양반이 무슨 얼마나 더 경고 사격까지 수백 발을 쐈다는데 그런데 다들 외신들은 아니 러시아에게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하면서 다들 놀랐다는데 왜 더 강경하게 안 나가냐고 이런 얘기를 뭐 전쟁하자는 건지 뭔지. 아니 그리고요 그 일본이 어쨌건 러시아 군용기가 들어왔다가 나간 게 한 7분 정도 되잖아요. 사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하고 보고가 어쨌건 되기 전에 빨리 했던 것이고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안전보장회의가 뒤늦게 일어나서 러시아 그럼 찾아가가지고 쫓아가서 그러면 공격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찌됐건 외교가 할 문제고요. 외교가 어떻게 그 러시아 당국에다가 어떻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할 문제인 거고요.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군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뭘 할 건데요. 이제는 그 이후로는 외교가 할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외교부가 사건 있자마자 즉각 중국과 러시아 대사 불러다가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 차석 무관도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한다 뭐 얘기를 뒤늦게 말을 바꿨더라도 어쨌건 얘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바꾼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서 증거 자료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즉각적인 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뭘 더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지. 일본도요 사실 일본한테 뭐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한테도 사실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일본에게 굉장히 좀 유화적으로 잘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점점 더 세게 나오며 수출 규제에 밀어붙이고 그리고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일본 극우 정치인들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우리 국민들과 정부를 무시하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하면서부터 우리 정부가 더 강경하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일본을 우리가 때린 것도 때린 게 누군데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일본이 진짜 때린 건데 거기다가 대고 그죠?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게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러시아를 우리가 한 대 맞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엉엉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경고 사격까지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말 따라가서 격추까지 했어야 속이 시원했을지
그런 걸 바라나 정말? 전쟁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정말 진짜 속내는 이번 일을 빌미로 뭐 오랜 동맹국 어쩌고 하면서 일본에 그냥 투항하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뻔히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한미일 동맹 운운하면서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일본의 항복 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걸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본심이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참가국들을 점점 더 늘려가고 이에 맞서서 또 동아시아 안보틀을 흔들려는 뭐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 이런 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도발과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정부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더 단단히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에게 일본에게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이었으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뒤로 숨는 것 이런 건 절대 지금 상황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네,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 관련해서 후속 보도까지 좀 전해드려 봤고요. 다음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오, 설마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드디어 뭔가 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그런데 이 특위에게 황교안 대표가 주문한 내용은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달라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수출 규제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그 일본 수출 규제 특기였나 봐요. 이런 기사입니다. 당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 만들더니 친일 프레임 대응 주문하는 황교안이라는 기사. 네. 황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 정권의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라고 하며 이같이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음 달 광복절까지도 친일 공세를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위험한 줄 알긴 하나 봐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합리적, 이성적, 외교적 해결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아,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 봐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홍보 본부 등과 협력해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엄청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죠? 일본이 이대로 물러나 줄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이 수출 규제 국면이 오히려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아예 배제한다는 게 지금 뭐 오늘 내일 하죠? 언제죠? 이게? 그렇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정부 비난하고 있자니 지지율은 더 뚝뚝 떨어지고 오늘 또 나온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4%까지 더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이 정부를 칭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하다 보니까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 친일에 대한 이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어쩔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프레임 친일 이 논란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제 또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때 아닌 독도는 우리 땅이 이걸 들고 막
1인 시위인지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하고 그러시던데,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리라고 본다. 굉장히 자기들이 지금 이 국면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가 들통났으니까, 그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이 뿌리 깊은 그 종일의, 일본을 아주 거의 뭐 종일하는 그런 이 정체성이 지금 뻔히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지겠어요. 심지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이라니, 진짜.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빼놓고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주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네, 자유한국당만 그냥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에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체제 강화 방안도 고민해달라.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다. 서로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실효성 없다고 이제 지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 당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다고. 아니 근데 대체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걸까요?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쁘다. 국민을 편가르는데 더 골몰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아베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베 정권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건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이죠. 아니,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이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쓰고 있는지 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아베 정권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실제로 아베 정권이 바라는 바 저번에 그 일본 후지TV 그쪽에서 극우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바랑 그렇게 똑같을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뭐 글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원하든 말든 혹은 아베 정권이 그렇게 원하든 말든 지금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요. 누가 뭘 어떻게 선동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저 뻔뻔한 폐악질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자발적으로 너도 나도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게 무슨 편가르기니 올바른 방향이 아니니 이렇게 무슨 훈수 두듯이 자기들이 뭐 대단히 똑똑한 건 마냥 이게 올바르지 않다며 불매운동은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라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뭐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를 본인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자기들 자유한국당만 정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계속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다면 굳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파가 내년에 총선까지 쭉 밀어닥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어제 이 자유한국당이 출범했다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광림, 이종구 의원 등을 부위원장으로 한답니다. 이들이 뭐 어찌됐건 내세우고 있는 건 황교안 대표가 얘기는 뭐 그렇게 했지만 일단 내세우고 있는 건 지금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건데 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일본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목표지만 어찌됐건 내세우고 있는 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우리 당의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 정부가 감성적 선동, 근거 없는 낙관, 대기업 관제 동원을 앞세워 보여주기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그런 지적을 할까? 일본이? 일본이 하는 거 아니고 조선일보와 일본?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가 일본 경제보복 돌파구 마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민족 정기를 살려야 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하지만 민생에 큰 주름을 주면서 국민 경제의 기반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추경도 그렇게 안 해주고 일본의 납작 엎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54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를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불구대천의 원수와 손을 잡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지 않나요?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 있지만 친일 장교, 아니 일본의 장교 출신이었던 박정희에게는 그죠? 뭐가 불구대천의 원수였을까? 사실 그 친일 장교였던 그 정체성 그대로 했던 협상이었던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했던 거죠. 과연 누가 정말 못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못난 조상일까요? 과연 누가? 적어도 굴욕적인 협상을 맺었던 일본 장교 출신의 박정희, 그리고 친일 청산을 막았던 수많은 반민족주의자들, 이런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기는 못난 조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알아야죠. 이젠 정말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애써 포장하며 숨기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그런 모든 친일 반민족 행위들을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 분들, 댁들, 그런 분들 역시도 아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못난 조상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기회에 어떤 이들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아주 기를 쓰고 달려드는지, 아주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달려들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좀 피하 식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정말 역사적으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뭐 일본과의 분쟁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좋은 계기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해서 일본 측 규제 조치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 그러니까 보복 규제였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WTO가 뭐 어떻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제사회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뭐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 나서서 자유 공정무역을 강조해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의 뭐 블룸버그나 뭐 주요 언론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미국의 IT 업계 측에서도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요. 이러한 지금 노력이 부디 좀 일본이 또 보통 이 금전적으로 이게 로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건 명백하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복이 아니고 이건 정말 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흔들림 없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더욱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내일 만나요.